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오늘은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비즈니스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꼭 집중해 주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어렵게 모셨습니다. 김두일 대표님,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지금 간단한 소개와 그리고 네. 지금 운영하시는 채널도 있으시잖아요. 네네. 저는 현재 이제 스페이스 오반 전국의 공간대여 사업장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카페 마틸다 프랜차이즈 사업하면서 유튜브 채널 또 운영하고 있는 저스트 두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카페 마틸다라는 그것도 프랜차이즈도 하시고, 네. 공간 비즈니스 관련된 것도 이제 컨설팅도 해주시고, 네. 예, 교육도 와. 하고 있고요. 네. 와, 되게 많은 일을 하시네요. 그 현재 그러면은 그 카페 마틸다는 이 점포가 굉장히 전국적에 많은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이제 이것도 이제 막 가맹거래 시작하신 거예요? 시작한 사업이라서 현재는 10호점 오, 10호요? 네, 10호점 정도 하고 있고 공간 사업은 이제 올해 12개 했다가 2개는 이제 팔았어요. 오, 그래서 이제 현재 운영 중인 건 12개. 12개? 예, 12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와, 자, 그러면 네. 이렇게 공간 관련된 인테리어나 뭐 프랜차이즈나 이런 것들을 쭉 하시던 우리 김두일 대표님께서는 네. 사업을 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갑자기 좀 궁금하네요. 저는 사업하시는 분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전 직전 직장에서 거기가 이제 브랜드가 좀 많은 회사입니다. 회사 이름 뭐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브랜드가 많습니다. 그래서 출점을 돕는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시장에 자영업자 사장님들 많이 만났죠. 대략 한 3,000분 제가 만났더라고요. 연락처에 적용된 분이랑 뭐 이렇게 이것저것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전국에 계신 사장님들 만나 뵈면서 이제 그 매장 자체를 진단도 해드리고 매출이 어떻게 하면 좀 오를 것 같다. 사실은 그때는 제 매장 없이 제 사업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배운 지식으로 가르치고 다녔던 건데 지금은 뭐 사실 배운 것을 적용해 나가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빌드업 해갖고 턴키까지 해주고 그리고 교육도 좀 해주시고 뭐. 그렇죠. 갑자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대표님 한 달 이렇게 활동하시고 열심히 하신 그 보상이 어느 정도나 되시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맞아요. 제가 다른데 인터뷰 최근에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 하긴 했어요. 물어보니까 근데 이게 생각보다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네. 저는 근데 비즈니스는 약간 소득이 어떻게 달성되는지를 봤을 때 좀 음. 많은 사람들이 가치를 누려야지 소득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 파티룸이 보니까 지금 세팅으로 한 해 다녀가시는 고객님이 한 25,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체 고객들로 많이 오시고 12개고 이러니까 그럼 그거 기준으로 봤을 때 고객 한 명당 만약에 저한테 10,000원씩 수익만 가져다 줘도 당연히 많이 버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예, 그렇게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소득은 높은 편입니다. 예. 예. 한 50억? 예. 그 정도 1년에 한 50억? 아니야. 그 정도 아닙니다. 예, 높은 편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일을 할 때는 초기 자금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초기 자금이 제가 네. 봤을 때 현존한 업종 중에서는 파티룸 창업이 제일 적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기 창업 비용 자체가 카페 하나만 해도 사실 머신기랑 이런 것도 설비 투자하려면 기본으로 한 2,500 정도는 최소 깔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공간 대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출점한 곳 중에 가장 돈을 안 쓰고 짠돌이 오픈한 곳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보증금 500에 월세는 50만 원. 네. 그리고 세팅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450만 원. 그러니까 950만 원 창업인 거죠. 와. 근데 950인데 그중에 500이 보증금이니까 450이고 이게 첫 달 매출이 이미 450이었어요. 와. 이런 창업도 가능한 거죠. 제일 적게 투자를 하면. 그리고 이게 고정 경비 자체가 좀 잘 세팅하면 작기 때문에 가성비가 오히려 더 좋아요. 왜냐면 한 10명만 모여도 1차, 2차, 3차 가고 놀면은 이거 회비 한 10만 원 내야 되거든요. 모자르죠. 모자르죠. 근데 연말에 모였을 때 이런 거 공간 하나 대관해놓고 배달시켜 먹고 그 음식 같은 것도 이제 남기지 말고 필요할 때마다 편의점에서 그때그때 사오고 이러면 되게 효율적으로 딱 편안한 모임이 돼요. 맞아요. 옮겨 다니는 것보다. 맞아요. 집 치우는 것도 힘든데. 맞아요. 예. 그리고 또 1인 가구다 보니까 집도 네. 넓지도 않은데 네. 사람 많이 불러야 되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땐 맞아요. 파티룸 딱. 그러면서도 또 사업성이 나오려면 월세도 그냥 싼 게 아니라 많이 싸야 돼요. 이거는 공실이 더 많거든요. 오히려 차라리 네. 인접하고 이런 데보다는 네. 좀 후미진 거거나 아니면 그렇죠. 이면도로 쪽에 그렇죠. 있는 거기가 낫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소음 이슈도 있고 월세도 어느 정도 좀 비싸고
그러면 이제 오래 못하는 사업장들이 많은 거죠. 그러면 만약에 그 아까 지금 5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너무 극단적인 예였잖아요. 극단적인 예죠. 예. 제일 적게 쓴 예죠. 네, 예. 950만 원 진짜 예였는데 평균적으로 서울 경기권에 서울 경기 인천권에서 네. 그래도 나쁘지 않은 매출을 내려면 네. 초기 자본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많이 짠돌이 오픈을 해서 보증금도 대부분 1,000만 원이에요. 1,500, 2,000 하나씩 있고 대부분 다 1,000이거든요. 그 천이 몇 평 정도예요? 보통? 보통 저는 15평? 20평? 40평도 있어요. 40평. 보증금 심지어 1,000도 아니라 500이에요. 500인데 40평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되게 숨겨진 곳들이 되게 많아요. 그걸 찾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500, 1000 그리고 이제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극단적으로 많이 쓴 게 이제 지방 사례 대구에 이제 손길이 안 닿으니까 종합 인테리어 회사에 한번 맡겨봤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견적이 1,900만 원, 1,900. 그게 제일 많이 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그게 30평이든 40평이든 무조건 저는 1,000만 원 내외. 예, 1,000에서 한 1,300 내외. 그러면은 2천만 원 내외로 해결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되겠네요. 있죠. 그러니까 최대 창업 비용이 그러니까 3,000까지 안 들어가죠. 2,000? 2,000이면 하나씩 차리죠. 그러면 좀 기대 수익은 어느 정도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번에 지점들 비교 분석을 다 해봤는데 네. 제가 오픈한 지점들 평균 회수 기간이 네. 3개월도 안 돼요. 2개월 매체 다 회수돼 다 끝났어요. 와, 보증금 제외하고요? 예. 보증금 제외하고 이제 시설비는 2개월 조금 넘었을 때 끝났어요. 와, 그럼 한 400에서 500 가까이는 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오픈 시점도 중요한데 저는 매출 나오는 달에 오픈 많이 하거든요. 특히 여름 앞두고 오픈 쫙 하고 성수기 앞두고 쫙 하니까 이제 첫 두 달에 버는 게 좀 많아요. 그래도 일단 네. 뽑아야지 마음이 좀 안정이 되고 엄청 안정되죠. 그리고 매출이 나오면 또 할 마음이 또 생기고 맞아요. 매출 안 되다가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제가 가진 지점들 특징이 월세가 가장 많은 월세가 4, 5에서 50만 원 인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4, 50만. 이게 가장 허리 월세예요. 극단적으로 싼 데는 20도 있어요. 20이요? 예, 어딘지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20, 뭐 40.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제가 그래 큰 밥 먹었다 썼다 그러면 100만 원, 120만 원 뭐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가 월세를 안 쓴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서비스 비용은 또 싸지 않아요. 연말 기준으로 주말 예약하려고 그러면 저희 한 40만 원 줘야 되거든요. 예. 그럼 월세 4, 50인 곳에 40 받으면 끝나는 거네요. 끝나는 거예요. 한 손님 한 분에.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약간 버퍼를 많이 가져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정도 버퍼를 가져가면 시장이 요동쳐도 깎고 더 팔고 깎고 더 팔고 깎고 더 팔고 가만히 있으면 또 회복돼요. 버틸 여력이 생긴다. 그렇죠. 예. 와, 그러면은 한 2천만 원 내외를 가지고 시작한다면 한 달에 4, 500 정도는 맥시멈으로. 그거는 이제 잘 나오는 달 기준이고 맥시멈으로. 평균 수익으로 봤을 때는 연평균으로 봤을 때는 지점당 한 250, 300 정도 보는 근데 게 맞아요. 솔직히 이제 제가 만약 차리게 된다면 그런 거는 없잖아요. 인건비가 올로 투입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대표가. 그렇죠. 그렇죠. 조금 여유 있게 투잡으로도 할 수 있는. 인건비가 전혀 거의 안 투입되는데. 그렇죠. 네. 전화 받고 네. 예약해주고 CS 처리해주고 네. 이 정도잖아요. 전화도 한 사람이 몰아서 받으면은 이게 저희는 이제 이 업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건 회전율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평일 공시를 저희는 그렇게 아까워하지 않아요. 이건 들어왔을 때 많이 받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객단가로 돈 버는 사업이에요, 이거는 확실하게. 근데 이제 이 업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회전율로 이제 경쟁하시려고 가격을 후려쳐요. 밥집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네. 근데 이 업의 특징이 있거든요. 옆집에서 제 가격 반값으로 팔아도 효과가 미미한 게 만약에 이발소나 밥집이면 끝나요. 그죠? 제가 여기서 30만 원 파는데 여기서 10만 원을 팔면 끝나거든요. 그렇죠. 똑같은 서비스 제공하면 되니까. 근데 여기 10만 원을 팔면요. 이분 가져가봐야 그 날짜에 하루 한 명 가져가요. 두 명을 못 가져가. 그러니까 네. 이분이 싸게 팔아봐야 누리는 효과는 그냥 조기 마감 효과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을 좀 제대로 이해하신 분들은 만기 최고가를 받죠. 예를 들어 한 달 전에 풀마감 됐는데 정말 싸게 팔았다. 이건 이 사업 잘못 이해한 거예요. 어쨌든 차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네, 이건 좀 기밀스러운 이야기인데 이야기 하다 보니까 다 나오네. 와. 좀 다른 개념으로 받아들여야겠네요, 진짜 이거는. 네. 대부분은 제 생각에 회전율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업자들이. 근데 저는 회전율이 아니에요. 저도 회전율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안 그래요. 비워놔도 돼요. 그러면 이 이제 12개를 벌써 한 2, 3년 이상 하시는 네. 거잖아요, 대표님은. 네. 그러면 또 뭔가 이제 요즘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폐업을 하셨다고 하셨지만 지금은 다 잘 되고 계신 거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렇죠. 예. 그러면 세 번째부터는 뭔가 첫 번째, 두 번째 실패 사례에서 뭔가 얻은 꿀팁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얻었죠. 예. 그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첫 번째 제가 했던 파티룸은 완전 풀 컨셉 파티룸이었어요. 아예 제가 원하는 컨셉을 잡았어요. 앨리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제 동화나라 컨셉으로 진짜 별 상상력은 좋아가지고 또 콘센트 밑에 박스 밑에다가 막 이렇게 왜 지구멍처럼 이렇게 뭐 끔찍하죠, 그 지금 생각하면. 그런 것들을 막 혼자 상상으로 막 했어요. 그게 이제 상상 고객에 의존한다는 게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나는 고객을 전혀 본 적이 없는데 제가 그때 어떤 걸 깨달았냐면 저는 이게 약간 모텔 대용인 줄 알았어요. 그때 당시 파티는 전혀 모를 때는. 그래서 작은 데다 했거든요. 연인들이 올 줄 알고. 근데 연인들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오히려. 진짜 와도 정말 가끔 오고 대개 모임 수요가 6인 이상인데 거기가 제가 처음에 찾았던 데가 한 5평 됐나요? 6명 들어가면 이제 호흡이 가빠지는 그런 거. 다닥다닥 붙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소음 이슈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일단 저도 미스한 게 충분히 제가 사용자로서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파티룸 한다 그러면 한번 써봐야 되거든요. 적어도 이건 기본적으로 써봐야 돼요. 당연하죠. 친구들 모아가지고 한번 가서 불편한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 이래서 쓰는구나라고 공감도 해보고 그 포인트에서 창업을 하면은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데 그 이제 저는 저처럼 그러니까 제가 워스트 살인 거죠. 저처럼 이 상상 고객에 의존해서 자기 생각으로 풀 컨셉으로 구현하면은 안 된다. 보통 안 먹혀요. 그러면 일단 말씀하신 거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 군데 파티룸을 가보시는 게 제일 좋겠네요. 그렇죠. 여러 군데도 여러 군데지만 애지간하면 상위 노출되어 있고 잘 되는 파티룸. 그런 곳을 써보시는 게 저는 훨씬 도움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가서 막 이렇게 창업을 위해서 오신 분들은 혼자 와요. 꼭 또. 그치. 혼자 와서 이렇게 사진 찍고 가세요. 시간 단위로 결제하고 다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못 느낀다니까요. 친구들 진짜 초대해서. 진짜 실제로 불러서 하루를 놀아야 돼요. 저는 지금 이제 공간 창업하고 나서 저는 오히려 다른 공간도 가서 놀거든요. 예약해서 놀면은 느껴져요. 내가 이게 안 되는구나 지금. 되게 소중하고 잘 아시겠지만 최고의 학습은 소비자 입장이 돼보는 맞습니다. 거죠. 네. 소비자에 한번 돼보면 예약할 때 상세 페이지도 좀 다르게 보여요. 이래서 안 팔렸구나. 이게 다 보여요. 이게. 똑같네요. 온라인 비즈니스랑 진짜. 네. 자, 그럼 제가 만약에 공간 임대업을 하고 싶어요. 대표님하고 같이. 네. 그러면은 저는 사업자 등록증에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해야 돼요? 원래 이게 인허가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 업종 업태에 뭐 상관은 없긴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서비스 공간 대여로 이렇게 다 내줬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번에 그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정부에서 우리 업종에 대한 인식을 좀 생겼어요. 이런 업종이 있구나. 그래야지 세금도 제대로 네.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는 이제 세율이 다르잖아요. 네, 맞아요. 그 업종별로. 네. 이번 이 업태를 부동산업으로 잡았더라고요. 이거를요? 이제는 사업자 내려가면은 부동산업 공간대여 이렇게 어. 내라고 권유를 해요. 어떻게 보면 전전대 느낌인 거잖아요. 여기 쓰시는 분들은. 그렇죠. 그렇게 치면 사실 PC방도 전전되고 다 맞네요. 전전돼요. 사실 맞네요. 뭐 1인 네. 뭐 독서실도 전전되고 공간 자체로 서비스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시설 플러스 공간 가지고 시간 단위로 대여하는 것들은 그렇게 치면 다 부동산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맞네요. 네. 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네. 서비스업으로 잡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뭐 신생 업종들이 생길 때마다 항상 좀 그런 건 진통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자리 잡기 전까지는. 자, 온라인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요, 시간을 조금 투자해서 매출을 올리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네. 공간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오픈하자마자 오픈빨도 있고, 네. 좀 잘 준비하고 공부하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런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진 않죠. 절대적인 시간이요? 예, 예를 들어서 수업을 듣고, 아, 창업을 하고 가게를 알아보고 네. 뭐 해서 첫 번째 매출이 나오고 안정적이 되는 시간까지는 필요하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저도 이거 지금 2018년부터 4년 차거든요. 네. 4년 차고 첫 해 한 1년 정도는 그냥 삽질만 했어요. 1년을요? 1년 내내 삽질만 했어요. 그러니까 강의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한 삽질 안 하려고 듣는 거거든요. 예, 예. 전 진짜 전혀 이 시장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그냥 계속 삽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계속 낭비가 발생되거든요. 그걸 이제 안 하려고 이제 강의 듣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시간이라는 건 필요해요. 왜냐면은 반드시 직접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경쟁사 조사. 경쟁사 예, 조사. 이거는 무조건 직접 해야 돼요, 무조건. 직접. 해당 시점에서 이건 대행해 줄 수가 없는 게 해당 시점, 해당 지역 자기가 그 핀을 꽂은 타겟팅 된 곳에 대한 경쟁사 조사는 직접 꼭 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업종 자체가 검색 수 자체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검색 수를 몇 명이랑 나눠 가지고 있는지 그 중에서 뭔가 이 경쟁사들 중에서 좀 뭔가 좀 비어 있는 서비스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사실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경제조사 이런 것들은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경제조사 플러스 이 사업에 대한 트렌드에 대한 시장 조사도 하셔야 되고 고객 입장에서의 자기가 직접 사용 체험 이런 것들 다 고려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최소 한 달 정도는 준비하셔야 돼요. 한 달도 되게 짧은데요. 제가 볼 때는. 짧죠. 예. 근데 되게 뭐- 재밌는 건 한 달도 준비 안 해요. 그냥 바로 매물 찾으러 가세요. 아 정말요? 예. 한 달 정도면은 정말 짧은데요. 이게 그 특히 가맹 사업 같은 거를 하시는 자영업자 분들은 요즘에 그 정보공개서라고 해서 가맹 사업자들은 모든 매출을 공개하게 돼 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그게 있다는 사실도 몰라요. 우리 사장님들. 정보공개서를 요구하면 원래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마틸다도 이제 가맹 요청하시면 저희가 정보공개서 드려야 돼요. 이거는 의무예요, 의무. 그걸 보시고 아 실제로 이렇게 되는구나 확인하고 이제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정보의 취득 과정에서 이미 많은 리스크들이 사라지는데 그 과정을 안 하시는 분들이 열의 아홉이에요. 알려줘야 하는구나. 예. 모르니까. 예. 와, 어쨌든 절대적인 시간은 그래도 한 달 이상은 조금 필요하다라는 거네요. 대표님 그러면 대표님도 이제 계속 신규 출점을 지금은 좀 쉴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네. 하실 때 대표님만의 홍보 방법이 어떻게 돼요?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네이버에다가 광고를 하거나 플레이스 광고를 하거나 뭐도 하거나 이럴 것 같은데 네. 대표님이 딱 이거는 매뉴얼대로 오픈하자마자 이거는 무조건 광고한다, 홍보한다 이런 거 혹시 있을까요? 광고 중에 제일 쉬운 거는 유료 광고죠. 음. 돈 써서 광고하는 거는 그건 의사결정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광고비 효율성에 대한 거, 데이터 관리 이런 것들을 잘하는 게 중요하고 그거 네이버에서 하시는 거예요? 주로 이제 네이버 음. 그리고 이제 공간은 플랫폼들이 있어요. 이거 바짝 이렇게 보시는 이게 사실 핵심적인 질문을 하시긴 했어요. 이게 사업 미천 다 꺼내봐라 이런 건데 그죠? 다 꺼낼 수는 없는데 네. 일단 알려드리자면 광고비는 의사결정 문제이기 때문에 의사결정할 때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광고 효율성을 측정하는 역량이 제일 핵심일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광고를 하지 않고 상시 노출되는 구조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광고는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지속하려고 하면 돈이 계속 들어가야 되니까. 돈을 태우지도 않고 어떻게 이게 지속적으로 노출되는가 이런 것들을 로직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리뷰를 잘 쌓아야죠. 그러면은 약간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네요. 블로그 체험단도 좀 필요하고. 그렇죠. 그렇죠? 역시 아시잖아요. 이거 온라인 사업인데 이거 네. 서비스 오프라인에서 하지만 온라인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스토어 해보시고 온라인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신 분들은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아까 자기소개하시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그 파티룸 전문가라고 저희가 유튜브에서 그 내용을 이제 파악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제 파티룸 말고도 뭐 프랜차이즈로 뭐 독서실도 있고 네, 그리고 스터디 카페도 있고 네. 뭐 이런 다양한 공간 임대가 많은데 왜 하필이면 파티룸이었을까요? 우선 뭐 우연이죠 사실은. 제가 결정한 건 아니고 그때 그 커피숍 사장님이 소개해준 업종이 이거였기 때문에 한 거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저도 2개 처음에 실패했거든요. 아 파티룸 네, 처음이요? 2개 처음에 한 거 2개 점은 폐업을 했어요. 폐업을 하고 물론 이제 실패를 해도 이건 잃는 건 거의 없어요. 매각도 잘 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실패를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제가 깨달아 가다 보니까 이 파티룸이 사실 잘만 하면은 그 어느 사업보다 ROE가 높아요. 그러니까 투자 대비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시중에 현존하는 사업 중에서 공간 대여도 여러 업종이 있는데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 회수가 잘하면은 12개월, 만약에 진짜 잘하면 6개월이에요. 스튜디오. 또 계속 또 예. 업그레이드 해주잖아요 스튜디오. 그렇죠. 그리고 독서실 이런 것도 무조건 2년이에요, 이런 거는. 독서실 스터디 카페. 2년도 진짜 네, 잘한 거예요. 진짜 잘한 거죠. 예. 그래서 저는 회수 기간을 제일 중요하게 봐요. 왜냐면은 사업이라는 게 회수가 끝난 상태에서 월세 하방이 막혀 있고 내가 이 사업을 자동으로 굴리고 있다 그러면 매출과 수익은 그다음부터 안 중요해요. 그냥 보유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사업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냐면 운영한다기보다 구조 잘 만들어서 보유한다는 느낌으로 그냥 갖고 있어요. 그러면 시장이 아까 이렇게 시장이 출렁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시장이 출렁이 공급 많아지면 내려가고 근데 그때도 내가 보유할 수 있는 상태인가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저는 보유하고 있다가 또 다른 기회를 보고 하면 되거든요. 근데 얘 하나에 내 자산을 다 투입하고 회수도가 안 끝난 상태에서 뭔가 시장이 출렁인다? 그럼 그때부터 마음이 조급해져요. 보유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제가 불현듯 생각이 난 건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시 중에 스터디 카페가 있었고 그리고 프랜차이즈 그 프리미엄 독서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파티룸하고 이게 세 개를 했을 때 프랜차이즈 독서실하고 카페형 그 스터디 카페는 이 임금만 커버하지만 파티룸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올 수 있고 저기서도 올 수 있는 거 맞죠? 만약에 내 친구가 예약을 했으면 조금 멀리 살더라도 올 수 맞아요. 있잖아요. 그게 더
시장이 더 크다, 그러니까 넓다고 해야 되나? 바운더리가? 그렇죠. 맞죠. 모임은 사실 이게 뭐 주최하는 사람이 주최한 사람이 정하기 나름이라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주안에 고객들 찾다 그러면 부평 가라면 가요. 그러니까 부천까지도 가요. 예. 그 정말 심한 경우는 홍대 고객이 수유도 가요. 수유까지요? 네, 수유도 가더라고요. 1시간 걸리는데. 네, 그래서 이게 그건 이제 어느 정도 브랜딩 파티로는 가능하다고 봐요. 이제 고객들도 이제 공간 막 검색하다 보면 좀 사진이랑 다른 경우도 좀 많고 이러다 보니까 불확실성 줄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써본 브랜드 파티룸은 가도 되겠구나 하고 가는 경향도 좀 리뷰 있어요. 후기를 봐도 만족도도 높고. 지금 이제 대표님이 12개 정도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 공간 대여 시 어떤 점이 가장 힘드세요? 힘든 거요. 예. 진상? 아 진상 당연히 있죠. 네. 근데 저도 약간 도를 넘는 진상 고객님하고는요. 저도 약간 좀 이렇게 싸워요. 제가 일부러 나쁜 얘기부터 하는데, 근데 정말 간혹 가다가 약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냥 입만 열면 욕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진짜요? 예. 새벽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새벽 2시에 노래방 사용법을 모르겠다고 쌍욕을 막 남겨놓으신 거예요. 새벽 2시에. 근데 그게 되게 재밌는 게 그게 다 적혀 있거든요. 거기 위에 기계 위에다 붙여놨어요. 뭐 블로그 링크 드리고 하다가 이제는 아예 눈에 딱 보이는 곳에 붙여놨는데 그 나중에 또 본인도 또 여기 있네요 계속 나와요. 흥분해가지고 욕했다가 여기 있네요. 흥분해가 욕했다가 여기 있네요. 이제 그런 분들을 대할 때 저는 이제 그냥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일이 더 커져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논리적으로 꾸짖거든요. 저는 꾸짖어요. 근데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는 저는 고객이랑 무조건 좋게 해요. 이것 자체가 그런 분들의 그런 뭔가 자유로운 하루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뭐 좀 팁을 드리자면 그런 거죠. 공감해주면은 그분도 되게 누그러져요. 예를 들어 청소 하나도 안 하고 막 파손하고 그러면 이모님이 현장 가서 사진 찍어서 딱 보내요. 그러면 막 처참해요. 기가 막혀요 그냥.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한테 바로 뭐 보증금 차감합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사진 하나 올려놔요. 술 먹고 이제 어저께 아마 주무실 것 같아서 일단 사진만 남겨놓습니다. 술 깨시면은 전화 한 통 주세요.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은 술 깨고 나서 전화가 오든지 해요. 안 오면은 이제 그 뒤로 후속으로 저희가 전화를 하든지 어쨌든 그분이 쉴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가는 멘트가 보통 공간이 한 10명, 20명 있으면은 저희랑 소통하는 고객은 그 호스트 한 명이에요. 그렇죠. 모임을 만든 사람. 그리고 그분한테 공감해주는 멘트를 많이 던지죠. 그분한테 이제 저도 모임장이라서 이 수고를 한다. 친구분이 이렇게 노시면 얼마나 중간에서 입장에 난처하시냐. 저희가 원래는 원칙은 이건데 이렇게까지 배려해드릴 테니까 다음에 또 오셔라. 그러면은 보상은 보상대로 받고 그 고객은 또 미안해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또 와요. 자, 그러면 수많은 그 창업자분들을 교육도 하고 성공 사례도 많이 만들고 하셨는데 실패한 사람들도 있었죠. 그렇죠. 예. 그러면 성공하는 사람들과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누구보다도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저도 저한테 배운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배운 분들 중에서 잘 돼서 계속 확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대다수는 아예 실행을 안 하신 분들이 대다수고요. 한 80%는 안 하시죠. 근데 하시고 나서 이제 실패하신 분들의 특징이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강의에서 다루는 그런 특정 내용들은 그 시점에서는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상황이라는 건 계속 변하거든요. 그럼요. 근데 변할 때마다 제가 공지를 하면서 강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사업자로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되게 주도적으로 자기가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는 그 태도거든요. 저는 약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르쳐 보면 이분은 되겠다 하는 분들은 대부분 되게 주도적으로 자기 스스로 하는 것들이 많은 분들이 보통 성공해요. 이 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 원리를 알면은 적용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약간 정답에 가까운 걸 추구해요. 가격은 얼마여야 되죠? 정답 없거든요. 그렇죠. 예, 입지는 여기가 될까요? 그것도 사실 차려보기 전까지 몰라요. 그러면은 몇 가지 지금도 우리 인터뷰 내용 중에서 많이 나왔지만 원리라고 하면 뭐 소비자 입장이 돼보는 거, 그리고 그 파티룸 같은 경우 회수기간이 빨라야 된다는 거, 뭐 이런 숫자적인 원리들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적용할지를 계속 생각하고 또 다른 이제 포인트를 찾아내고 이런 분들이 보통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똑같네요. 저도 온라인 이커머스 컨설팅을 많이 하는데 보면은 그 말씀하신 대로 배송비는 얼마로 선택해야 되죠? 상마다 달라요. 그렇죠, 다르죠. 어떤 네. 상품을 소싱해야 되죠? 이때는 이거고 이때는 이겁니다. 그런 정답을 알려달라고 하는 매뉴얼을 딱 알려달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맨날 이래요. 그럼 홀로서기는 영원히 안 하실 거냐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맞아요, 문제가 맞아요. 생기면은 모든 케이스를 다 알려드릴 수는 없잖아요. 네. 기억도 못하고 우리들도 맞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도 보고 있어요. 맞습니다. 앞전에 좀 말씀 주신 거는 있는데 공간 대여업 오래 하셨잖아요. 4년? 뭐 오래 한 예.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시내 자체가 그렇게 네. 길지가 않았으니까. 아, 그렇죠, 예, 그렇죠.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오래 하신 오래 거잖아요. 한 편이죠, 예. 예. 앞으로 전망 궁금합니다. 전망은 지금 좀 지고 있지만 예, 다시 올라갈 맞아요, 거라고 맞아요. 하셨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쨌든 단기 트렌드로 끝날 사업은 아니라고 봐요. 저도. 근데 이제 제가 전망하고 있는 것은 아마 이렇게 뭔가 점점 관심이 증가되고 공급 수요가 다 증가되면 반드시 이제 주무부처라는 게 생길 것 같아요. 인허가 조건도 없던 게 막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데 저는 협업이란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협업. 서로 레버리지 하는 거죠. 그 약간 경쟁을 떠나서 협업하면 추가로 찰충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업도 마찬가지예요. 이 업을 하시는 분들이 335 많이 이렇게 조합협회 내지는 가입하셔가지고 좀 같이 뭔가 대응도 하고 그리고 메리트들이 있어요. 또 지역별로 협업하신 사장님들은 예약을 공유하기도 해요. 아 좋다. 예, 예약을 내 건 샀으니까 어차피 이게 이 업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한 번 팔면 두 번 못 판다예요. 그래서 나는 팔렸기 때문에 너 줄게. 다음에 너도 하나 줘. 이 협업 되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향약과 둘의 정신이네요. 그렇죠. 향약과 둘의 정신. 예. 자, 네. 그러면은 이 지금 조금 지고 있다가 이제 조금 다시 올라갈 거라고 하셨는데 네. 언제쯤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뭐 물론 미래는 아무도 예측 못 해요. 네. 근데 이제 대표님의 촉으로 봤을 때 한 내년 요맘때쯤 하시면 좀 그래도 지금보다 좀 좋으실 거예요. 뭐 이런 거. 저는 내년에도 오픈 많이 할 거예요. 네, 저는 언제든 오픈을 많이 할 거예요. 하긴 뭐 레드오션 있지만 거기서 돈 버는 사람은 꼭 있으니까요. 제가 회사 다니다가 이거 하겠다고 딱 본격적으로 휴직한 게 2월이었어요. 그리고 2월부터 11월까지 오픈을 12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8개월 동안 12개 한 거예요. 한 달에 하나씩 한 거네요. 1.5개씩 계속. 1.5개씩. 근데 그런 거 보면은 물건 찾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매물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창업하는 시점보다 중요한 게 저는 언제 하냐보다 어디에 하냐거든요. 그래서 매물을 보실 때 좀 너무 정상적인 매물을 찾으면 안 돼요. 이게 힌트예요. 그러니까 딱 봐도 이게 너무 이건 뭐지? 근데 그런데 기회가 있어요. 대표님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사실 대표님은 자영업에 지금 공간만 지금 하고 있고 카페도 하고 있는데 계속 확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 계획도 조금 듣고 싶어요. 대표님이 생각하고 있는 비전이나. 제가 처음에 오늘 소개할 때 그냥 뭐 스페이스 오반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중에 언젠가는 한번 그냥 사업 구조화 전문가입니다라고 저를 소개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 목표는 사업을 구조화시킨다는 게 뭐냐면 제가 없어도 돌아가는 사업 구조를 10개 만드는 게 제 꿈이거든요. 10개. 10개가 지금 2개 정도? 그리고 하나 더 지금 하고 있는 거 또 있어요. 또 있는데 그건 이제 유통 쪽 사업인데 그런 업들이 처음에 세팅할 때는 많이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지만 어느 정도 제가 잘 구조화 시켜 놓으면은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고객 가치는 계속 창출돼야죠. 없어지는 건 내 시간만이어야지 고객 가치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내 시간을 자유롭게 하면서 고객 가치는 계속 창출될 수 있는 비즈니스 구조를 만드는 거. 그게 제 꿈이고 그런 모델을 한 10개 만들고 그 다음엔 저는 교육하는 게 제 최종 꿈입니다. 대표님 오늘 촬영 소감 네. 어떠셨어요? 아주 뭐 되게 편하고 또 잘 또 리드해 주셔가지고 저도 편안한 가운데 촬영 잘 마치고 네, 저 오늘 다 털은 것 같아요, 거의 다. 다 틀렸습니다 오늘.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저스트 두 일 부트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